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4천을 탈환했습니다. 외국무역 기관이 쌍끌림이 서면서 다시금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는 미국이 빨리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국내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코리아 주식 반드시 편입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되는 2월 달에 가장 큰 상승기를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장외 주식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따따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의 풍향계가 아니겠습니까? 장외 주식 시장을 보려면 공모주 주식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한 달도 후끈거리는 공모주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장외주식 이슈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무신사가 주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티글로벌마케팅증권,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와 더불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뽑혔습니다. 각 IPO 주관사 선정 결과를 증권사에 통보를 했죠. 시티그룹 글로벌마케팅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담당하고 JP모건은 공동 주관사로 이번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포함되고 다만 대표 주관사와 공동 주관사 중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무신사가 10조 원이라는 몸값을 노리는 만큼 외국계 주관사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 K뱅크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K뱅크의 가장 큰 핵심 자금줄이 바로 업비트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페이와 스테이블코인 구상과 맞물리면서 동맹 재편의 우려가 나오면서 K뱅크에 악영향이 줄 것이다. 네이버 페이가 있는 상태에서 업비트가 굳이요 K뱅크를 이용할 이유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나면서 K뱅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뉴스가 나왔네요. 두나무 비상장 주식 가격이 정체되고 있고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 기준가를 보면 포괄적 주식 교환 매수 예정가가 43만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은 35만원대에 있습니다. 이 뜻은 소액 주주들이 이 주식 교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간망하는 모양새를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주가보다 매수 예정가가 높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들인 뒤 회사에 되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 교환은 통상 매수세를 유발하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의 주가는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에 봤을 때 현저하게 한 10만원 가까이 싸게 있습니다. 1조 한 2천억, 두나무 지금 전체 한 8% 정도죠. 여기까지 매수 청구권이 도달되면 3분기 말 기준 두나무 기타 주주들이 총 37.6%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들이 매수 청구를 선택할 경우 이 주식 교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의를 통해 주식 교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점에 비춰 매수 규모가 조만간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 전술에 불과한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 주식 교환이 무산될 경우 뒤늦게 두나무 매수에 나선 이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선뜻 주식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정 대표죠. 현대 엔지니어링의 재무통으로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영산업탑을 맡고 있습니다. 주유정 대표가 임명된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이런 상태에서 재무통의 면모를 발휘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면 현재의 주가의 두세 배는 충분히 이익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영향으로 국내 거래소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죠.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생존 전략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 현황을 봤을 때 업비트가 아직도 한 68%, 빗썸이 거의 30% 가까이 빗썸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인원, 코빗, 코팍스가 상당히 미미한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썸은 이미 상장을 위한 인적 분할을 마친 상태입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기업공개 주관사로 선정한 뒤 이미 준비에 들어갔죠. 동시에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3분기 광고 선전비는 91억 원, 판매 촉진비는 556억 원으로 총 한 647억에 달해 전년 동기에서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빗썸 주식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 중에서는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9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하루 종 급락하는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정책이 향후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자율주행 스타트업 서울로보틱스 이한빈 대표가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네요. 자체 개발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유럽과 일본에 수출하며 K 소프트웨어 기술을 입증하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로가 인정되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로보틱스는 닛산 그룹 공장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도요타 그룹의 일종 규모 전략 투자 자회사 우본 캐피탈과도 투자 협력방을 논의 중에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서울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인 레벨 5 컨트롤 타워는 제한된 환경에서 운전자나 안전요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인프라 기반 솔루션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안소한 후 확보한 자금을 소프트웨어 R&D와 글로벌 인재 영입에 적극 투자해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1월 공모주가 딸따블의 열기로 가득 찼었죠. 12월의 IPO 시장도 연말 랠리에 이어 가겠다라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1월에 이 공모주 시장이 핫했습니다. 제도 개편,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IPO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모주 주식이 살아난다는 것은 당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2월 달에 상장될 종목들 한 20개, 25개 정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삼진식품과 리브스메드는 기관 수요 측에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삼진식품 좀 보고 있고요. 내년 공모시장에 무신사, 빗썸, SK에코프렌트 이 정도가 가장 큰 대우주 중에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모시장 마치고요. 두나무가 35만원대 멈춰있고 빗썸이 32만원, 단방에 30만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빗썸이 상장을 위한 절차를 착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가 5천원짜리입니다. 충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사 19,600원, 2만원대 돌파가 눈에 보이죠? 오늘 주관사까지 선정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시금 거래량 순위 동력에 진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현재 가격은 정말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는 절대 비상장 주식에서 사지 마라,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장을 마치겠습니다. 이 서진킴이 세코그룹의 계열사죠. 1999년도에 설립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도 꾸준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북미 전기차의 허브죠. 멕시코의 누에볼의 원주에 공장을 차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고객사와 협력을 넘어서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업계에서는 테슬라에도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가 멕시코 누에보레 온주 주도 몬테레이 인근의 산타 카타리나에 한 50억 달러, 6조 한 6천억 정도 되죠. 투자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죠. 다만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이 멕시코에 러브콜을 보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먼저 서진캠이 준공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2,300억 정도 투입해서 1단계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2028년까지 추가로 한 2천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총 한 4,3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 생산 회사로서 완전히 전환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서진캡이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 회사로 전환되는 걸 떠나서 이 선점적으로 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걸 보면 장기적으로 이 서진캡이 이 서진그룹 안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KOTC 시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이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시장에 이런 종목도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장외 주식 시장을 공부한다면 그 속에 부자의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